안녕하세요. 나비정블리의 선한영향력 TV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아이들 행동 중에서 고집 부리는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유치원에 있다 보면 고집 부리고 떼쓰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떼를 쓰거나 그 다음에 자기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싫어, 안 해 라고 말하는 유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고집 부린다고 하는데,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승인되는 범위를 넘어섰을 땐 어때요? 그것은 고집을 부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왜 지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행동을 놔뒀을 때는 고집 부리는 행동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행동, 자신의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공격적인 행동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집 부리는 행동, 떼쓰는 행동에 대해서 원인하고 해결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기질적 요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세 가지 기질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네, 순한 기질, 그 다음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 고집 부리는 아이들은 특히나 까다로운 기질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발달적 특징이에요. 네, 아이들은 2세에서 3세가 되면 자율성이 형성이 되고 4세에서 5세가 되면 주도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고집 부리기에 대해서 강화 경험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연히 내가 마트에 가서 아이가 저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떼를 써봤는데 어때요? 엄마가 그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또는 유치원에서 이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데 떼를 썼더니 선생님이나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해줬어요. 그런 것처럼 이 떼를 쓰다 보니까 우연하게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쓰면 통한다 라는 공식이 아이 마음이나 머릿속에 박힌 경우가 있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아이는 자기 욕구가 좌절되거나 실망을 했을 때 분노로 고집 부리는 그런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표현 기술이 미숙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막 자의식이 발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 부리는 행동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들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만큼은 기죽지 않게 키우고 싶다 라는 생각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는 온정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그런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네, 내가 고집을 부리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때로는 단호한 것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사회성 발달이 조금 미숙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조망수용 능력의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집 부리기 행동이나 떼쓰기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이의 발달적 특성임을 선생님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쟤는 또 고집 부리네, 쟤는 또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두준이는 지금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성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유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저런 고집을 부리게 됐을까? 라는 그 선행 사건을 관찰하시고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배를 누르고 싶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엄마가 초인종을 대신 눌렀을 때 그 아이가 나 누르고 싶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초인종을 눌러보는 게 욕구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 아이가 그런 고집 부리기 행동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 배를 누르지 않고 아이한테 눌러볼 경험을 준다든지, 다른 친구가 한번 배를 눌렀으면 한 번 눌렀으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래 누구도 해봤으니까 우리 두준이도 한번 눌러볼까? 라고 그 친구한테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른 누군가가 너 이거 해 라고 말을 하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라고 이런 반발심이 들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 입장에서 이유를 알려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런 아이들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와 함께 규칙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긴 바늘이 6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30분만 보도록 하자. 그 다음 또는 아이가 사탕을 많이 먹어요. 그럴 때는 너 하루에 그냥 사탕 1개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는 하루에 사탕을 얼마나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아이하고 그 개수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욕구가 다 충족될 수 있게 그렇게 절충의 방안을 만드셔서 규칙이나 약속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걸 지켜라 하고 아이한테는 통보를 하면 그 규칙은 아이가 지키지가 않아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결과를 책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아이의 안전상의 문제나 또는 건강상의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고집 부리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고집을 부려요. 친구랑 놀이를 하다가. 그러면 어때요? 다른 친구들이 쟤는 고집을 부려서 선생님 쟤랑은 놀고 싶지 않아요. 너랑은 놀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고집을 부리면 다른 친구들이 그 행동을 싫어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교사가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교사가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한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델링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원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아이들은 자신의 분노, 화가 나는 감정을 고집부리거나 떼쓰는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감정을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행동으로 화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언어적으로는 내가 화가 났지만 떼를 쓰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게 아이하고 대화를 천천히 충분히 많이 나누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체적으로 내가 화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신체를 움직이는 다양한 바깥놀이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베개를 때려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트 게임을 해본다든지 또는 춤을 춰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점토를 주물럭 거려본다든지 이러한 화난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집부리는 행동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왜 일어나는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요구가 무엇인지, 왜 고집을 부리는지 그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역할놀이로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역할 영역에서 같이 놀이를 하는 도중에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떼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떼를 쓸 때 저런 모습이구나. 떼를 쓰면 다른 사람이 조금 입장이 난처하고 다른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때 조금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게 역할놀이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가 고집부리거나 또 떼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요구를 언어적으로 잘 말했을 때 의사소통을 잘 하고자 노력했을 때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가 반응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두준이가 지금 저 초인종을 눌러보고 싶다고 말로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같이 초인종을 눌러볼까? 이렇게 아이가 자기의 의사를 말로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긍정적인 강화, 언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면 그 아이는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점점 더 좋은 기억, 강화를 얻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면담을 하셔서 양육 방식을 조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관에서도 오래 있지만 기관보다 더 오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치원에서 지도를 했어도 가정과의 연계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나누시고 부모님의 가정에서의 양육 방식을 알아보신 다음에 올바른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이니까 괜찮아, 아이니까 귀엽다 하고 그 행동을 웃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을 계속적으로 허용했을 때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작은 행동이지만 나중에는 그 행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법자가 되어버리죠. 그 무법자가 됐을 때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그 행동은 이제 고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허용적이고 온정적인 것은 좋다. 그러나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부모님께서 먼저 기준을 세우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아이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친절한 부모, 단호하지만 친절한 교사, 이러한 교사가 아이들한테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집 부리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알아보고 원인 알아보고 해결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때는 각 아이들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한 관찰을 거치신 다음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그 아이에 따라서 해답은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 아이는 오늘 또 저러네?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 아이는 도대체 무슨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까? 오늘은 기분이 왜 안 좋은 걸까? 오늘은 왜 저런 행동을 보였을까? 라고 그 아이의 입장이 돼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신다면 문제 행동이 아이들이 횟수가 줄고 문제 행동이 어렵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